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투자 활동에 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점 그리고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캔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 이동평균선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이동평균선과 캔들을 활용한 이 매매 기법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도 5번째 시간,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봐야 될 부분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추세라는 부분인데요. 이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세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매매에 활용을 해야 하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강의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 먼저 요약 정리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에 관련한 부분이죠.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이다. 각 이동평균선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41선 모두 다 중요한 지지선이다. 중요한 기간,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분기, 그리고 반기, 연 단위로 중요한 평균 가격이 정해진 것이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이 이동평균선이 기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렴과 발상 혹은 확장이라고 하는 그 구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수렴에 대해서 집중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집중을 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수렴이라는 것 자체가 강력한 지지 저항 라인이기 때문이죠. 강력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중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수렴 밑에 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의 수렴은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 이 힘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야구에서 장타 혹은 골프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되겠죠. 이렇게 힘을 모아서 백스윙 들어가서 힘을 모으고 공이 오는 순간 힘차게 딱 때려야 되겠죠. 이럴 때 이 힘을 발산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구간이다. 다만 이 이동평균선의 수렴에 대해서 방향성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위든 아래든 상방이든 하방이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돌파 영역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오늘 배울 추세, 그리고 이 추세, 결국엔 추세거든요.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추세의 전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자료 살펴보시게 되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에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이동평균선과 돌파 캔들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나왔냐? 여기가 바로 돌파 캔들입니다. 여기가 돌파 캔들인데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인데 손실폭이 너무 크다. 이 자리까지 감내해야 되는데 시가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겹쳐 있는 구간이 생겨요. 여기가 수렴 구간인데 여기 아쉽게도 올라갔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기준이 되는 돌파 캔들의 시가와 종가 혹은 저가와 고가를 기준으로 놓고 박스권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놓고 여기 이탈하면 나는 손절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오고 나서
전고점 한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주가는 다시 내려왔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동평균선 겹쳤네. 그리고 양봉이 하나, 강한 양봉이 하나 떴네. 그럼 들어갈 수 있겠다. 손실폭은 작아. 이러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게 지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인데 손절 내가 매수하고 나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올라갈 때는 손실폭이 요만큼이 열려 있으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 엄청나게 큰 손실 구간이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면서 손실폭이 감소되었다. 이렇다라는 것은 내가 감수할 수 있겠네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돌파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 전고점 매물까지 여기까지 수익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살펴보시게 되면 이 자리에서도 지지가 나오고 있죠. 이동평균선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 안에 추세를 먹었죠. 이렇게 엄청나게 이전의 파동과는 다르게 돌파 영역에서는 이 자리에서도 잡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분봉에서 자리를 줬을 겁니다. 왜냐? 주가는 상승하는 도중에서도 일봉에서는 단순한 한 캔들이지만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파동을 그리면서 위아래 이렇게 위아래 그리면서 하락이 나오고 위아래 나오면서 상승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노래 가사 같아요. 농담이고요. 다음 자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전 캔들을 통해서 실전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른 예시 한번 또 살펴볼까요?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인데요. 동일 고무벨트 주가가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저항 이렇게 쭉 이동평균선 수렴이 돼 있는 구간이죠. 즉 힘을 모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정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돌파 캔들이 하나 나왔죠. 이렇게 돌파 캔들 나왔는데 아쉽게도 그 다음 날 음봉이 나왔어요. 이때 들어갔으면 요 자리 혹은 요 지점까지 손실을 감수하고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했었겠죠. 하지만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자리를 이 시가를 손절가로 잡았을 때는 아쉽게도 원칙에 의한 손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점 올라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점 터치를 하면서 돌파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때 단타로 따라 들어갔으면 이만큼 짧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날 못 팔아갖고 손실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홀딩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루 홀딩했는데 엄청난 수익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파 캔들을 활용해서 매매에 실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돌파 캔들 하나 보고 기준점만 세우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오늘은 이제 기술적 분석 5강 바로 추세와 관련된 얘기죠. 제가 이동평균선을 말씀드리면서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추세의 진행 그리고 현재 추세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오늘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추세는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정의로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흐름이에요. 어떠한 방향.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방향성을 진행하고 있는 방향성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코로나 환자 수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재확산되면서 이 환자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현재 코로나에 대한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원유 가격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긴 했었지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상승 중이다라는 것을 추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력 소비량
지금 전력 소비량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AI 발전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특히 올 여름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어느 정도는 온도를 좀 내려주었는데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더웠죠. 그러면서 이 무더위, 열대야가 진행되면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세라고 한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과연 주식시장에서 추세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추세는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흐름이죠. 물론 여기서 횡보하는 움직임까지 추세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 말 그대로 추세를 한번 타게 되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연속성이다, 연속성. 쭉 추세를 한번 타게 되면 이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우리 운동 경기 보시게 되면요. 어떠한 흐름, 어떠한 허슬 플레이, 어떤 파인 플레이, 좋은 플레이가 나왔을 때 이 흐름을 기세를 타게 됐을 경우에는 이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추세, 그 기세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추세는 한번 타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추세,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추세가 돌파하면 혹은 이탈하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 혹은 하락 추세선을 상승으로 돌파하게 될 경우 새로운 추세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을 때 추세를 어떠한 추세가 돌파가 됐을 때는 이제는 흐름이 바뀌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세는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 지지와 저항 이거를 엄청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흐름과 제가 이제 매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흐름, 어떠한 현재 지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부분과 지지 저항이거든요. 이 지지 저항이 중요한 게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지 저항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매수가 혹은 지지선, 손절가, 매수나 손절에 대한 진입, 그리고 이 탈출, 엑시트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지 저항이라는 거고, 저항은 말 그대로 이 돌파가 나왔을 때 새로운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돌파에 대한 매수 혹은 돌파 나왔을 때 저항에 대해서 저항선을 터치를 했을 때 우리가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지지와 저항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면서 지지와 저항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삼각수렴이라고 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삼각수렴. 이 삼각수렴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얘기인데요. 삼각수렴 상당히 단순합니다.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의 파동이 이렇게 갇혀서 움직이는 것을 삼각수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각수렴 돌파가 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돌파 혹은 이탈을 하면 돌파했을 때는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탈을 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밑으로 내려갈 때, 즉 이 삼각수렴의 형태에서 위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말 그대로 이탈을 했을 때는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삼각수렴, 아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에 대한 수렴,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어떠한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 삼각수렴 자체도 우리가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구간이다. 우리 펀치머신 때릴 때 백스윙 이렇게 해서 강하게 치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구간이 삼각 수렴이다. 이것을 추세선에 갇혀서 움직이는 하나의 형태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예, 추세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추세선인데요. 추세선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인데 상승 추세선 저점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상승 추세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락 추세선은 고점 두 개를 연결했을 때 하락 추세선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고점 두 개 이상이라고 했죠. 두 개 이상. 두 개가 기본이다. 두 개가 기본인데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두 개가 기본적으로 점이 두 개가 만나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저점 두 개가 모이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러면서 삼각수렴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점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승 추세선이나 하락 추세선을 그을 때 고점 두 개 이상이니까 기본 두 개가 조건이지만 선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하지만 두 개, 세 개, 네 개 겹치면 겹칠수록 부딪히는 캔들의 고점과 저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저항과 추세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선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이렇게 큰 추세가 보일 겁니다. 이 큰 추세 자체가 추세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파동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잔 파동 나오죠.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탈을 하고 나니까 여기서 하락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상승 추세선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있어요. 여기서 지지를 받는 듯 나오다가 이탈이 나왔죠. 그리고 이 앞전에서도 지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리고 이탈을 하면서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위에 여기서 작은 파동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 여기서 소폭이나마 지지를 받았지만 이탈하니까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죠.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하락 추세선을 그어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락 추세선을 그었어요.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승 추세선 나오죠. 그러면 이 구간이 삼각수렴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뚫었죠. 지지받고 추세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 여기서 이탈을 하니까 상승 돌파를 하니까 올라왔다. 그리고 쭉 이렇게 파동 그리면서 지지받고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탈하니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쭉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선 그어놓으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고점,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의 안쪽에서 놀다가 수렴하면서 힘을 모으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동평균선 겹쳐 있잖아요. 여기 수렴 구간에서. 여기서도 소폭이 남아.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다라는 것은 추세가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이동평균선의 수렴이 같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여기는 조금 수렴이 좀 덜 됐습니다. 덜 됐을 때는 이 힘이 조금 더 작을 수 있다는 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렴이 만들어졌죠. 크게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는 조금 작게 나왔어요. 저 여기까지 못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수렴 만들어지니까 더 크게 나왔죠. 이만큼 힘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이탈 나오니까 주가가 하락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조금 논외로 칠게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수가 너무 급격하게 빠졌어요. 하지만 이 자리도 이미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2618인데 2700선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추세는. 하지만 우리가 2700이 중요한 저항선이다, 돌파를 했을 때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기서 2700 부근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지지와 저항으로 바뀐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이제 하락 추세선이거든요.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인데 비트코인 관련주예요.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하락 추세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 내려왔죠. 내려오고 나서 돌파가 나왔거든요. 돌파가 나오니까 추세의 하락 추세선의 지지,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죠. 소폭 상승이 나왔으나 아직 하방 추세를 완벽하게 깨지 못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위치가 그어지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놀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죠. 변동폭이 축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삼각수렴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돌파하니까 단기간에 상승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 하락 추세가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추세선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좀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왜 중간 지점을 제가 추세선을 잡아놨느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가 길죠. 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도가 강했죠. 이 꼬리를 고점에서 잡는 것보다는 중심값에서 잡는 것이 제 기준에서는 조금이나마 정확하다. 왜? 이 꼬리의 중심값은 매수와 매도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꼬리가 길 경우에는 꼬리의 중단을 고점으로 잡고 추세선을 긋습니다. 제 개인적인 방법이고요. 활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은 이제 상승 추세선 그리고 하락 추세선의 해석인데요. 상승 추세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선 이탈했을 경우에는 하락 혹은 횡보에 대한 추세의 전환을 암시한다. 우리가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으니까 저점 올라가는 이 지지선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탈을 했으니까 이제는 하락이 시작될 거야. 혹은 여기서 좀 빠지더라도 횡보가 나와줄 수 있겠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락 추세선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선을 상승으로 돌파했을 때 횡보 추세 또는 상승으로의 전환을 암시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했을 때 추세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뚫었어요. 뚫었는데 전고점을 못 잡았어. 그러면은 횡보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서도 이제 추세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추세선, 큰 추세를 볼 수도 있고 작은 추세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게 추세선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서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혹은 여기서 저점 이탈하지 않고 고점으로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추세선 돌파와 이탈, 깨고 올라가거나 깨고 내려오는 관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요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 가져왔는데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저점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후에 여기서도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서 이탈하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가는 하락으로 빠지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하락 추세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상승 추세선, 단기적인 상승 추세선이 나오고 있죠. 그럼 주가는 여기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돌파 나와서 살짝 내려왔지만 다시 이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는 횡보로 만들어지는 거죠. 횡보 구간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서 상승 추세선에 지지를 받고 있네. 그런데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구간,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죠. 이때 돌파가 나왔거든요. 이때 돌파, 이 자리에서 돌파 나왔어. 그러면 우리 이 자리 따라 들어가, 이 자리 혹은 이 구간에서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돌파 영역에서. 왜? 큰 추세가 죽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 흐름 추세에 대한 지지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추세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다.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이동평균선. 이평선이라고 할게요. 이평선. 그리고 추세의 지지를 받고 강하게 올라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세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이제 삼각수렴 얘기까지 마저 드리자면 여기서도 저점 깨고 올라오죠. 여기서도 수렴 나와주죠. 여기서도 수렴 나와주거든요. 여기서 변동폭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오던 파동의 변화가 여기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동평균선에 겹쳐 있네. 그리고 돌파가 나왔네. 이건 상승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깨느냐 안 깨느냐예요. 추세를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 우리는 추세선을 통해서 이 추세 가격에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대한 이 변곡을 잡기 위해서 추세선을 사용한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추세 지지 받죠. 여기서는 이격도가 좀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도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캔들에서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 나서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5일선을 타고 가는 급등 형태의 패턴이 나와주고 이후에 빠졌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세를 활용해서 추세의 지지를 활용하는 매매법이다. 물론 여기서 삼각수렴까지 나와주게 되면은 여기서도 삼각수렴 나오죠. 이렇게 변동폭 감소되죠. 참 신기해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추세가 쭉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면서 변동폭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파 캔들 나오니까 여기서도 돌파가 나왔죠. 상승에 대한 부분 노려볼 수 있겠네. 그럼 이때 손절가는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캔들의 시가 아니면 파동의 저점. 이 자리를 보고 우리 아직까지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라고 봤을 때는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 매수 맥점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자리는 약간 논외긴 해요. 전체적으로 빠졌을 때. 그래도 과대 낙폭이죠. 과대 낙폭에 의해서 추세선을 지지를 받고 이제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수렴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시나리오까지 예상되는 매매 패턴까지 흐름을 예측까지 가능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추세선이다. 그리고 추세선을 활용한 삼각수렴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ENF 테크놀로지. 이것도 반도체 관련 종목이거든요.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인데 HF라고 하는 게 있어요. HF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불화수소예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면서 수출 규제 품목에 들어갔던 불화수소. 불화수소. 에칭가스라고도 하죠. 에칭 작업이 필요하니까.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이동평균선 수렴 나왔죠. 이렇게 이동평균선 수렴 나왔고 여기서 저점 살짝 올라왔지만 여기서 저점 지지 받았네. 그러면은 요 캔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려오는 위치, 이동평균선 이런 위치를 잡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상향 박스권이 나오죠. 정확하게 우상향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잡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21선 부근. 파동의 중심값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캔들에서 중심값이 중요한 것처럼 파동에서도 중심값이 중요하다. 오늘 봐야 될 거 상당히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매 그만큼 시청자분들이 매매에 도움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오늘 좀 많이 풀고 있어요. 오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오늘 자료도 좀 남겨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저항 받고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 돌파 캔들 나왔어요. 추세 돌파 나왔죠. 추세 돌파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약간의 언더슈팅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추세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만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만 그었을 때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서 돌파 나오죠. 여기서 음봉인데 돌파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절 잡고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갔으면 요만큼까지는 먹었겠죠. 제 관점에서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요거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차라리 저는 여기서 돌파 나올 때 또 패턴 얘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 패턴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N자 파동 급등 패턴, N자형 급등 패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돌파 나올 때 따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절 잡고 이만큼 혹은 여기까지 손절 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이제 하락 추세선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하락 추세선 돌파 나오니까 소폭이나마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하락 추세는 이 추세에서도 깨지지 않았다. 이 자리에선 깨졌으니까 소폭 들어갈 수 있겠으나 하락 추세에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는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이 캔들 이 시점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가리면은 안 나오죠. 그러면은 상승으로 나올 수 있겠네. 그럼 손절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락 추세선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러면은 한 파동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두 선이 연결됐을 때 여기까지 나왔죠. 그럼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 속지 말자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추세선을 이용해서 변곡점을 잡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파동에 대해서 속지 말자는 거예요. 하락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반등 나왔다고 해서 저가 매수야, 저점 매수 기회야 라고 얘기하다가는 이렇게 하락 패턴 지지받고 여기서 손절 나가면 괜찮아요. 사실 이 자리에서 손절 나가면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대응을 한 거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지 못할 거래요. 내려오는 하락 패턴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자리에서 반등 나왔을 때 반등 나오는가 보구나 하고 홀딩하다가는 또 내려오면서 우리가 계좌가 닫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세선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추세선에서 찾아야 될 거는 변곡점.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 변곡점을 찾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속지 말자. 속지 말자는 겁니다. 하락 추세가 연결되어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저점 매수야.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하락 추세선. 여기서도 고점 나오죠. 고점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요 나왔다고 해서 저점이구나. 고점이구나. 단기 고점이구나. 하락 추세 완전히 못 잡았네. 라고 여기서 들어가면서 여기서 매도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매도를 못하고 홀딩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같은 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매수야 그러면서 아싸 가자 하다가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단기 고점이야. 추세선을 못 잡았네. 그럼 나 여기서 매도할래. 그러면 여기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좌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는 주가가 빠지면서 마이너스가 나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추세선을 통해서 변곡점을 잡아내고 속지 말자는 거예요. 저점 매수야 막 이러면서 단기적인 한파동 여기서 속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이제 랩지노믹스 이 하락 추세선을 이용한 패턴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하락 추세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동평균선 이격도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 나왔어요. 그런데 추세선도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손절가를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여기를 잡아야겠죠. 여기 요 캔들 저가 아니면 파동의 저가 요 대략 한 2,480원 정도 되겠네요. 2,480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면은 요 자리에서 손절폭 작잖아요. 그러면 짧게는 여기, 길게는 여기. 요 자리에서는 아마 본전가에서 이제 우리가 청산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파동 여기서 눌렸을 때 위험해. 그 이후 자리에는 솔직히 조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또 홀딩할 수 있는 기준이 또 하나 있거든요. 랩지노믹스 무슨 종목이에요? 바이오잖아요. 바이오. 특히 얘는 진단키트예요. 진단키트. 진단키트 관련주 지금 뭐가 돌고 있죠? 코로나가 돌고 있죠. 코로나가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도는데 환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진단키트 800%가 늘어났대. 판매량이 800%가 늘어났대요. 8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세선 탔고 여기서 미리 어느 정도 위치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서 변곡점이 어느 정도 차트상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플러스 알파를 또 봐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 알파. 이게 과연 무엇이냐. 뉴스, 이슈, 재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멘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코로나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로나 2019년, 20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 발병을 했을 때 엄청난 확산세로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태까지 갔던 질병이 바로 코로나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손절가 여기 잡고 홀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닥까지 잡고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엄청난 수익. 저점 2,800원에 지금 4,400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녹십자 홀딩스 EUB, EU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돌파 나왔고 이 자리에서 골든 크로스 이동평균선 나와주고 여기서도 돌파 나와주고 전고점 이 자리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다. 여기서 들어가서 요만큼의 구간 대략 26,000원에서 29,000원 부분 10% 살짝 상회하는 이 수익률을 우리는 단기간에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시간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상승하는데 10년 걸렸어요. 100%의 수익률을 내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 살짝 넘죠. 근데 10%라고 잡을게요, 그냥. 약 10%의 수익률을 여기서 3일 만에 냈어요. 3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수익률이 기간적인 수익률을 따졌을 때 어떤 수익률이 더 이득일지 내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1년에 10%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3일 만에 10%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회전율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삼각수렴까지 같이 설명드릴게요. 하락 삼각형 형태의 삼각수렴이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물론 여기까지 수렴이 나오지 않고 상승 추세 돌파하고 하락 추세 돌파하고 이 박스권 형태의 지지를 받으면서 돌파가 나왔거든요. 돌파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냈다가 다시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수렴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이 자리에서 지금은 조만간에 힘을 상승이든 하방이든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냐?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기다렸다가 돌파할 때 이때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오상자이엘도 마찬가지죠. 오상자이엘도 하락 추세 돌파하고 긴 파동 나왔죠. 이 자리 때는 캔들이 기니까 중심값만 잡자고요. 참 이게 기술적 분석이 뭐랄까 되게 절묘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가 묻어났으니까 이 중심값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죠. 여기서 N자 패턴, 전 이 패턴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이 N자 패턴에서 이 돌파 나온 자리에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만큼 강력한 상승에 대한 패턴까지 나와주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지선 앞전에 보시면 캔들에 대한 지지선까지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손절가는 얼마 되지 않아. 5,200원인데 5,000원에 들어갔는데 손절가는 4,750원이야. 경제적이잖아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짧은 기간에 수익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제가 이런 매매를 선호합니다. 실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전적으로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이동평균선과 추세선을 같이 활용해서 매매하는 것을 또 보여드렸거든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웰크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웰크론 박스 추세, 여기서 횡보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횡보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동평균선 지지 구간, 여기가 손절가다. 혹은 이 파동의 저가가 손절가를 3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좀 짧게 보실 분들은 이 캔들 저점, 이동평균선이 겹치는 저점, 그리고 이 파동이 시작하는 시작점 혹은 이 박스권의 저점까지 손절가는 3개가 만들어진다. 이 손절가는 개개인이 대응하시는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손절가, 이게 손절가야 라고 무작정 정해두지 말자고요.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손절가, 본인이 정한 손절가를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잘라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들고 있으면 기회비용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매수금이 날아가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탈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 나와주고 여기서도 추세가 이어져요. 여기까지 연결하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삼각수렴 나오죠. 이게 바로 상승 삼각형 형태의 삼각수렴이다. 이 자리가 저는 이 패턴을 너무 좋아해요. 고점이 일정해요. 근데 저점이 올라와요. 이 자리에서 올라와요. 일반적인 삼각수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흔히 말하는 쐐기형인데 이 자리에서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돌파가 나오더라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내려오더라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50대 50이야. 근데 이 자리는 고점은 일정해요. 그러면서 지속해서 고점을 터치를 해요. 그러면서 저점을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는. 대부분.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만큼 적중률이 높은 삼각수렴 형태의 패턴이다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패턴이 저는 이 패턴 이후에 N자 파동 나오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서 올라왔을 때 돌파 나오고 상승 추세 쭉 우리가 수익 낼 수 있고요.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주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알파. 이슈 재료 섹터 하락 추세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도 쭉 횡보 나와주죠. 여기서 돌파 나오고 여기서도 횡보 추세, 단기적인 횡보 추세 나오면서 돌파 올라가죠. 그럼 제가 또 좋아하는 패턴이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락세기 만들어낸 애들 되게 좋아해요.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요. 전형적인 상승 지속형의 패턴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수렴을 만들어요. 저점을 이렇게 하면서 수렴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돌파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는 거예요. N자형, 번개형 파던, 예? 번개형 패턴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급등 패턴이거든요. 이것도
이 패턴이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흔히 말하는 상승 지속형의 삼각수렴 패턴이다. 제가 이 패턴 좋아하는데 오히려 이 패턴은 안 좋아요. 이 패턴은 안 좋아요. 상승 삼각형 형태. 고점, 저점 둘 다 올라가는 상태. 고점과 저점이 둘 다 올라가는 상태 정말 안 좋아합니다. 이게 어떤 패턴에서 많이 나오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탈을 해요. 급락 패턴이죠. N자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를 흔히 말해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데드캣 바운스가 뭐냐? 데드캣, 죽은 고양이잖아요. 바운스, 죽은 고양이 튀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왔죠. 주가가 이게 죽은 고양이란 얘기예요. 위에서 되게 잔인한 말인데 떨어지면은 튀거든요. 바운스니까. 바운스. 죽은 고양이도 이렇게 옥상에서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튀어 오른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말인데 이렇게 튀어 오른다라는 주식 용어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 튀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올라오면은 쭉 올라오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 한 눈높이 정도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요만큼 안 튀어 오르잖아요. 요만큼 최소한 요 정도 튀어 오르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튀었다가 내려오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패턴, 삼각수렴의 패턴은 이렇게 상승 삼각형 형태의 이 패턴 그리고 주가가 상승 이후에 이렇게 하락 쐐기를 만들어내는 패턴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세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돌파 혹은 이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추세선은 결국에는 돌파 혹은 이탈이다. 이탈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거나 횡보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는 상승 추세 또는 횡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선을 통해서 변곡점을 찾아내고 여기에 이동평균선과 앞전에 배웠었던 이동평균선과 캔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간 상당히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참 어떻게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지 어려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면 솔직히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볼 수 있게 또 오늘 끝까지 또 자료 남겨드릴 테니까요. 밑에 하단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방송 마감 이후에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이해가 쉬울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만 물러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간 어떻게든 좀 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져오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인사드리면서 저는 일단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